안녕하세요. 오늘 제5세션 사회주택으로 상상하는 새로운 경기 사회를 맡은 한신대학교 장종익 교수입니다. 이 주거 문제는 경기도민들의 삶과 매우 직결된 주제인데요. 주택 문제라고 얘기도 합니다만은 이 주거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취약계층, 주거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에게 주거권의 보장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증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회적 경제가 그러한 주거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그런 정책 방안들을 지난 6개월 동안 민과 관이 협력을 통해서 마련해 온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오늘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회주택분과의 주제 발표 토론을 맡아주실 발표자 및 사회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주택 부문의 발표자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의 사회주택 분과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오랫동안 사회주택 분야의 현장 활동을 하는 그 사단법인 나눔과 미래 지역 활성화 국장을 맡고 계신 남철관 국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패널 토론자로는 진남영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님, 최경호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님 곧 도착하고 계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 박재호 경기도시공사 사회주택부 부장님 도착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기도청 사회주택과의 진재일 팀장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남철관 국장님의 주제 발표 15분간 있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주택 분과장 남철관입니다. 사회주택 생소하시죠?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못 들어본 분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사회주택은요, 사회적 가치 추구와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주택이고요. 중요한 건 사회적 경제 주체가 공급하고 운영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이 사회주택은요,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거나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같은 사회적 가치, 그 다음에 무엇보다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 가능한 임대료, 그 다음에 안정적인 주거기간, 임대료 차등 부과를 통해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추구한 주택입니다. 지속 가능성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부 공공의 지원, 그 다음에 입주자들의 동참을 통해서 장기간 운영하는 주택으로서 도민들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경기도 사회주택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말씀을 드리면요. 비전은 무주택 서민이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장기간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주거 공동체,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정책 목표로는 무엇보다 지역 여건에 기반한 주택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대규모 공공임대 아파트보다는 소규모로 각지에 공급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지역마다 다른 수요, 청년, 노인, 신혼부부, 선호하는 지역,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지역마다 맞춤형 공급이 가능하고요. 다양한 사업 모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형도 있을 수 있고, 신축도 할 수 있고, 형태도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사회통합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입주자들이 그냥 들어와 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입주자 회의도 하고, 주택관리도 좀 자주적으로 하는 그건 바탕 위에서 공동체를 활성화하려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사회주택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저희 정책의 목표가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주체가 아직 튼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원하고 지원센터도 만들고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서 사회주택 사업을 할 수 있는 주택협동조합,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성장하는 것을 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사회주택 사업을 할지 궁금하시죠? 추진 배경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주거비 과부담인데요. 임차 가구가 증가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월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전세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가 비율도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주거 불안정이나 주거비 부담 증가가 도드라지는데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월세 비중이 무려 73%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임차 가구가 문제가 우리 임대차 보호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평균적으로 한 집에서 3.5년 정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잦은 이사를 다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주거 소유 계층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4인 가구 중심에서 1인 가구가 크게 늘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고요. 청년층 주거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고령층이나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돌봄 서비스 같은 게 결합된 주택이 필요한데 그런 주택은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최저 주거 기준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간다운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주거 여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부적합한 주택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가령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 전체 가구의 6.4%, 청년 가구의 20.5%가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상황에 있고요. 지하나 옥탑방에 사는 가구도 2.5%, 11만 가구나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이 아닌 곳, 그러니까 뭐 쪽방, 여관, 여인숙, 고시원 이런 곳에 사는 가구도 무려 10만 8천 가구, 그래서 2.4%나 됩니다. 그 다음에 추진 배경으로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는 그동안 중앙정부, 뭐 LH공사 이런 곳들이 주도해서 물량 위주의 공급 정책을 펴다 보니까 사회적 공간적으로 수급이 이렇게 형평성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치유하고자 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임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필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수요가 집중된 도심 지역에 오히려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곽에 많이 지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무주택 서민일수록 직장이 가까운 곳에 거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층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 불균형도 심각한데 필요한 생활권 단위에 공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규모 맞춤형 공급이 이루어지는 사회주택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진 방향입니다. 그동안은 사회주택에 대한 법적 근거하고 지원이 상당히 미흡했는데요. 점차 사회주택 관련 정책적 근거가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주도의 경직된 공급 방식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자의 욕구에 맞춘 원하는 지역, 원하는 임대료, 원하는 면적 이런 맞춤형 사회주택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되고 있고요. 다양화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응하고 있느냐 이런 면에서도 사회적 가치에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주택 공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누구한테 공급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이 정책을 먼저 시행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청년층에게 이게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경기도는 아무래도 가구 단위가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비해서. 그래서 중산층까지 가급적 포함하는 무주택 서민 전반으로 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공급 대상 요건으로 보면 대체로 일단 당연히 무주택이어야 할 것 같고요. 무주택자 중에 가구원 수별로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도시가구 근로자 평균소득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그 소득의 85% 이상 되는 그래도 소득이 조금 중간보다 낮은 계층에게 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공급 주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경제 주체입니다. 사회적 경제 주체는 여러분들 사회적 기업 많이 들어보셨죠? 마을기업, 자활기업, 그리고 주택협동조합 이런 조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경기도는 아직 그런 민간 공급 주체에 대한 여건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 같은 공공조직도 같이 함께 협력해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운영은요 공급하고 또 다릅니다. 다 지어진 다음에 임대차 관리도 해야 되고 커뮤니티도 활성화 시켜야 되고 입주자들 또 뒷바라지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사회적 경제 주체가 하도록 해야 저희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임대 의무 기간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세 살아보시면 서러운 게 2년 살고 연장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혹은 되게 많이 이제 보증금이나 이런 거 올려달라고 해서 이제 이사를 나와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그래서 저희는 15년을 국토부의 기준이기도 하고요. 15년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게 이제 사업자가 15년 이상 분양 전환이나 이런 매각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훨씬 살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적용을 우리가 해보자면 계층별이나 특성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최소 10년에서 15년 정도를 입주를 보장하는 거죠. 그러면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발동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는 동안,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동안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되게 관심 많으시죠? 지금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서민들이 힘든데요. 우리 경기도의 상황에 맞게 주변 임대시세의 85% 이하로 책정을 하고요. 그것도 비싸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임대료 보조 제도라는 걸 결합을 시켜서 소득이 굉장히 낮으신 가구는 임대료를 자기 부담 다 할 수 없으므로 보조를 해드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인데요. 토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집을 새로 만들려면 땅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경기도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공유지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것 중에서 사회주택 건설용지로 공급 가능한 필지를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현물 출자를 통해서 또 확보합니다. 경기도시공사는 다양한 어떤 필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택지 개발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중소규모 이런 필지를 중심으로 사회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공급하고요.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토지 지원 리츠라는 것이 있습니다. 리츠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런 걸 설립해서 사회주택을 위한 필지를 계속 확보하고 공급하는 그런 정책을 피려고 합니다. 또 주택을 지으려면 토지 못지않게 금융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지만 집 한 채 지으려면 또 꽤 많은 건축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도 조금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사업자들한테 예를 들면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 그런 공간들을 1층에 둔다. 그런 거에 건축 비용이라든가 표준 설계비라든가 이런 게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주거복지 기금인데요. 저소득 주거약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도 비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임대료 보조를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재원 투입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에 또 사회주택 기금이 필요한데 재정만 가지고 이 집을 짓지 않습니다. 사업자,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이 융자를 저리로 받아서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총사업비 80 혹은 최대 90%까지 공급이 가능한 우리 경기도만의 사회주택 기금도 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시민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사회주택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 출자를 통해서 같이 돈을 모으는 그런 형태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 주체 육성입니다. 저희 경기도에는 사회적 기업 등 그 건설 분야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곳이 한 45곳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14곳 정도만 사회주택 사업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을 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육성하고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주택 유형은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관심 많으실 텐데요. 첫 번째는 토지 임대부입니다. 입주자 협동조합, 그러니까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 기업 같은 곳들이 토지를 물색합니다. 혹은 우리 경기도시공사 같은 곳이 먼저 확보해서 매입합니다. 이런 거를 사회적 기업, 주택협동조합 등에게 저리로 임대를 해주고 사업 주체가 계획을 수립해서 주택을 확보하고 마련하고 운영관리까지 하는 주택이고요. 수요자 맞춤형 사회주택이라는 게 또 구상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회적 경제 주체가 토지를 선 확보하고 시행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시공사가 감정평가를 해서 그 주택을 매입해주고 운영관리권을 다시 사회적 경제 주체한테 주는 주택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막대한 막대한 건설 비용이 소요되고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을 민간이 다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이 매입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운영관리형 사회주택은요. 시행하고 시공이 다 완료된 주택, 도시공사가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에 운영관리권만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관심 많은 행복주택 이런 거를 운영관리권을 사회적 경제주체가 맡아서 커뮤니티도 활성화하고 잘 서비스하는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에 얼마나 사회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싶은가? 이렇게 한번 보면요. 토지 임대부 사회주택을 앞으로 한 5년 정도 안에 한 500호 정도, 수요자 맞춤형 사회주택을 한 800호 정도, 마지막으로 운영관리형 사회주택을 한 1700호 정도. 이게 가장 신속하게 사회적 경제 주체가
아직 많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약 5년간 3,000호 정도 공급하면 이상적일 것 같다. 물론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최소한의 목표는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 사회주택은 여러분한테 가까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활권에 들어가서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안에서 정말 이렇게 더불어 사는 주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도민 여러분,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회주택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셔야 되고 또 많이 입주해 주셔야 되고 합니다. 이 사회주택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난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안 국장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이 주택 건설과 운영 분야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 하나는 그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건설 업체들이 있고, 반면에 이제 공익적인 목표를 갖고 행정 정부가 운영하는 그런 공공주택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그 공공 섹터와 민간이 협력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와 주거 안정을 한다라는 제3의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길을 실현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5년 동안에 3,000 가구라고 하는 최소한의 그런 목표도 제시를 해 주셨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토론자들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의 순서는 앞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진남영 원장님, 최경호 위원장님, 박재호 부장님, 진재일 팀장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남영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경기도에서 이렇게 사회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에서 여태까지 이제 사회주택이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커다란 이유가 이런 이제 공론의 장이 마련이 안 돼서 여건이 마련이 성숙하지 않았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례라든지 이렇게 제도화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이런 요인도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이제 최근에 경기도에서도 이제 사회주택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 분야도 상당히 활성화되겠다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 사회주택이 발제자도 말씀하셨지만 아직은 이제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사회주택이 왜 필요하냐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회주택에 대해서 지금 한 5년 정도 좀 이렇게 진전이 있어 왔는데,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부분이 이런 저렴주택을 공급하는 분야에 있어서 왜 새로운 주체가 필요하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 주택 공급 시스템에서는 저렴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급하는 그 공공임대주택, 그 다음에 민간의 영리 대규모 사업자들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 영역에서는 이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힘든 이런 한계가 있고요.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사업자의 경우에는 뭐 상당히 유연하지 못하다든지 지역 실정에 맞지 못한 주택이 공급된다든지 뭐 이런 문제 한계점들이 좀 드러나고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새로운 주체에 의해서 극복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측면,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좀 이렇게 새로운 기존의 이런 두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공고화되게 진행되었던 이런 공급 시스템이 새롭게 이제 안착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제 분권화 기반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 시스템은 중앙정부를 대리하는 LH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공공사업자가 여름주택을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권한이 다 재정이라든지 배분 권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다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른 주체와 이렇게 분권화돼서 나눠가죠. 그러니까 이게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권한이 좀 강화되거나, 그 다음에 경기도시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라든지 이런 지방 중심의
공기업이라 주택 공기업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민간의 운영기관이라든지 가장 본질적으로는 거기에 거주하는 실질적인 수요자를 중심으로 권한이 좀 배분되어야 이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좀 당장 이게 활성화된다라든지 이렇게 큰 기대보다는 기존에 이제 5년 동안 주택 공급된, 사주택이 공급된 이런 과정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성과 중심이 아니라 좀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민간 주체, 비영리 민간 주체든지 사회적 경제 주체를 이 부분에 기여해서 활약할 수 있는 이런 주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제도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게 경기도는 뭐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뭐 군부대도 있고 도시도 있고 중소도시도 있고 정말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경기도에서 이제 사회주택 모델을 만들어서 정말 전국으로 이제 뭐 확산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경기도 사회주택 정책 전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참여도 하고 했던 입장에서 뭐 또 토론을 하면서 뭐 이렇게 막 뭐 논쟁을 하기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한 80% 정도 같이 만들어 온 점에서 한 20% 정도를 더 이제 앞으로 더 잘 돼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이제 몇 가지 논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의 이제 정의는 이제 하기 나름일 텐데요. 뭐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은 보편복지 혹은 대중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주택 서민 전반이죠. 이제 기존에 예를 들어 영구임대주택 같으면 이제 극소수의 뭐 예를 들어 뭐 가장 하위 10%의 가구를 대상으로 했다면요. 그래서 그런 점은 어떻게 보면 대중복지, 보편복지로 나가는 과정에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뭐 이 도입 배경 같은 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고민들도 다룬 거에 비해서는 약간은 연결고리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게 이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과제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이런 걸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새로 들어오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단체장님 새로 오시고 하시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브랜드, 새로운 주택 정책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유형의 주택들이 계속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입주자 측면에서 형평성에 위배가 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요 브랜드의 주택에 들어간 사람은 좀 더 싼 집에 살고, 거기 못 들어가고 요 집에 들어간 사람은 뭐 좀 더 비싼 집에 살고.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합하자라는 취지가 이제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인데요. 이 사회주택도 이제 그 큰 흐름에는 역행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방식을 도입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임대료 체계라든가 임대 조건, 입주자 선정 기준은 이제 장기적으로 좀 이제 크게 하나로 가면서 소득에 따른 차이는 주거 보조비로 보완하는 발제에서도 살짝 언급이 됐었죠. 그런 방식으로 가고, 다만 공급 생태계는 다양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LH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사회적 경제주택들에 해서 다양한 유형의 그러니까 건축 유형이 될 수도 있겠고, 이런 공동체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겠고, 이런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공급은 되되 입주 자격이나 임대료 조건 같은 거는 좀 통합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지금 경기도형 사회주택이 그 중간 단계의 벽돌을 이렇게 잘 꽂히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게 이제 좀 부연을 하자면, 이 공급 생태계가 왜 다변화되는 게 중요하냐. 아까 사회적 경제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소위 사회주택이 가장 많은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들을 봐도 협동조합이랑 사회적 기업이 이제 공기업과 함께 이런 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기업 혼자서 좀 더 싸게 하면 더 규모의 경제도 있고 좋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수요자 맞춤형으로 갈 수 있고, 지역 주민들하고 좀 더 밀착해서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이제 어떤 이제 잔여화된 낙인 효과를 막을 수 있는 거죠. 다양한 공급자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주택을 공급함으로 해서 이게 이제 이상한 소수 극빈층만 들어가는 주택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강하게 증명해 주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경기도형 사회주택의 기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짚어두자면, 이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하면서는 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등화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 부분은 이제 좀 사회주택하고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임대료는 같이 가자. 왜냐하면 다양한 주체가 공급을 하니까요. LH 혼자서 하면은 이 입주자 소득에 따라서 임대료를 차등해서 거둔 다음에 한 바구니에서 이게 합쳐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사회주택은 다양한 공급자들이 있는데 누구는 좀 더 가난한 사람을 받았다고 해서 더 싼 임대료를 거두려면 이게 작동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집에는 같은 임대료를 걷고 사업자들은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당한 그걸 가져가되 이 입주자의 소득 기준에 따른 차이는 이제 주거 보조비로 보완을 해서 다른 형편에는 다른 주거비를 지출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얼른 세 가지를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면 뭐 사회적 경제 진흥안하고 뭐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에서는 사회적 경제 진흥 차원에서도 접근이 되고 있고 주거복지 차원에서도 접근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말재자께서는 이제 주거복지 차원에서의 사회주택 역할과 중요성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중간에 물론 이제 공급 주체로서의 사회적 경제 진흥 방안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제도화된 지금의 뭐 특정 사회적 기업이나 어떤 협동조합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업을 하겠다라는 분들이 어떻게 넓은 의미의 다 사회적 경제 조직인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참여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이제 다양하게 직조될 수 있습니다. 주거 복지 예산도 있지만 사회적 경제 진흥 예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결합될 수 있죠. 뭐 예술가 진흥 예산도 결합될 수 있을 거고요. 예술인 사회주택이라면 그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엮이기 위해서는 거버넌스가 중요할 텐데요. 이건 뭐 소위 그동안 말하던 민관 협력뿐만 아니라 공공 안에서도 다양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뭐 예술 관련 부서와 사회적 개발 관련 부서와 뭐 주택 관련 부서 이런 다양한 거버넌스가 좀 작동을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자면 표현이 좀 저는 바뀌었으면 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민관협력이라는 하면서 이제 자꾸 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관 그러면 뭔가 좀 더 이 감독과 이 관리 뭐 이런 느낌인데 공공 어떤 퍼블릭한 것의 공공과 이제 민간 나아가 사회적 경제 이런 삼자 거버넌스 다자 거버넌스라는 측면이 좀 강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주택이 지금 서울시에서 하던 거는 주로 도심지 개발형인데 이제 경기도는 택지 개발 용지가 많으니까 그런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사회주택하고 이런 사회적 경제 일자리하고 합쳐서 그런 타운, 사회적 경제 타운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우리 최 위원장님 하실 말씀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커트해서 미안하고요. 우리 그 진남희 원장님 아까 이제 분권화하면서 LH 공사보다 우리 경기도시공사 같은 지방에서의 그 토지 그다음에 이 주택 공급의 주 역할을 하고 계신 경기도시공사의 특히 사회적 주택 담당을 하고 계신 박재현 부장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남철관 국장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 정책 제안에서 수요자 맞춤형 사회주택은 경기도시공사가 최근에 공모한 청년 창업 지원 주택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이 청년 창업 지원 주택은 공사가 설계 기준을 수립한 후에 민간 사업자 매입 약정을 통해서 주택을 건립하고 준공 후 매입해서 창업 지원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용인시, 수원시, 고양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 민간 사업자 중에 사회적 경제주택에 가점을 주어 선정하거나 사회적 경제주택으로 제안해서 공모하는 수요자 맞춤형 사회주택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운영관리형 사회주택에 대해서는 공사가 사회적 주택 방식으로 안양대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사회적 경제주체가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민간관리주체가 입주자에 대한 자격 조회가 가능하도록 제도 변경이 필요하고 또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사업자로서 자격 및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가 100% 출자한 지방 공기업으로서 도의 사회주택 추진 계획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제가 알기로는 광역자치단체의 사회주택 팀은 유일하게 경기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최초의 사회주택 팀장님이신 우리 진 팀장님,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청 사회주택팀장 진재일입니다. 지금 이 사회주택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엊그제 이제 조례가 처음으로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이 제정을 하기 내용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간단히
사회주택 도입에 대한 그 필요성을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회주택 팀이 이제 작년 7월 달에 저희가 조직 개편에 따라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9월 달에 이제 그 첫 팀장으로 발령을 받은 부분인데요. 그 사회주택 도입 필요성에는 사실 그 현행 공급 방식에는 그 물량 그리고 공급자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수요자 요구에 대한 기대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공임대에서는 사실 물량이 치중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낙인 효과도 상당수 있다는 부분과 그리고 주거 그리고 소득계층에 또 편견이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 민간 임대 부분은 그 임대료가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사회주택 도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한편 그 가족 공동체 해체로 요즘에 그 주택 문제로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회 문제 악화에 대한 이런 대책이 필요한데 사실 요즘 1인 가구의 고독사가 증가되고 있고 가족 단위의 자살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뉴 노멀 시대인 저성장 그리고 저소비 그리고 저금리 그리고 실업률,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그러한 부분의 어떤 문제들이 상당수 사회적 존재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편 2030년에는 저희 그 총 540만 가구가 예상이 됩니다. 경기도에서. 이 중에서 고령화가 한 330만 가구로 해서 65세 이상이 약 62%를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거 혁신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청년 등 신주거 개념도 등장한 부분 요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택 소유 그리고 소득, 계층에 관련 없이 나의 니즈 그리고 나의 욕구 그리고 각자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그런 주거 생활 그리고 그런 취미, 뭐 반려동물도 있겠고요. 이런 맞춤형 커뮤니티 활동에 주거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희가 사회주택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회주택팀을 신설한 부분이 되겠고 저희가 이제 엊그제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우리가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규정을 먼저 만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주택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적으로 근거 법령이 없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합의 개념도 없습니다. 또한 주택정책 방향에 따라서 개별적 정의나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죠. 따라서 우리 OECD나 뭐 국토부나 서울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임대주택 개념이라든가 그다음에 저렴한 주택, 행정절차를 통해서 비시장적인 뭐 정책적 활동의 배분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경기도에 맞는 경기도형의 사회주택은 어떤 것이냐 이게 가장 논점이 된 부분이어서 저희가 나름 많은 고민 끝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히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 부분입니다. 목적은 경기도민의 주거 안정, 그리고 사회 통합, 그리고 주거 문화 혁신을 위한 사회주택이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사회 통합이 어떤 서울이나 부산, 그리고 전주 지금 기존의 어떤 국내 사회주택 조례 사례를 보면 사실 소득 어떤 취약계층이라든가 어떤 사회적 약자 그런 부분에 많이 편중이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소득계층 구분 없이 같이 많은 모든 사람들이 어울려서 거주할 수 있는 소셜 믹스의 차원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의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경제 주체가 주도하고 분양, 임대주택 공급을 하거나 또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공간에 대한 확보가 필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100세대 이상인 경우에 주택법에는 주민 공동시설이 2.5제곱미터 1세대당 반드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소규모 100세대 이하인 부분에는 사실 공동체 공간이 확보가 없는 거죠,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 공간을 확보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조례에다가 제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를 입주자 자치기구, 그러니까 자치규약 운영에 따라서 주민자치기구가 협의하에 운영하는 그러한 입주자 자치기구가 운영해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무 부분인데요. 경기도는 도민의 주거권 보호 그리고 사회통합을 위해 시책을 적극적 추진하도록 하는 마련에 든 부분이 있겠습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부분은요. 경기도는 사회주택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정하였습니다. 이 기본계획 내용에는 8개 항목이 있는데요. 추진 방향 및 지원 계획, 그리고 공급 관리 비용 및 재원 확보, 지역별, 계층별, 수요 및 공급, 공공택지 현황 및 발굴 등 8개 항목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에 꼭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경기도는 또한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수요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주택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필요한 사회주택이 필요한 어떤 대상을 광범위하게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맞춤형 주택을 사회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한편 입법 예고시 원안에 담겼던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과 사회주택위원회 설치 그리고 구성사항 그리고 사회주택 지원센터 설치 방안은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 간의 어떤 협의가 좀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보완토록 할 부분이 예정입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팀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분의 토론이 있었고요. 이제 그 시청자들 중에서 많은 그 질문, 그럼 격려의 그 채팅을 통해서 보내왔는데요. 한번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안정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주택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시고요. 달봉이라는 그 닉네임을 가지고 계신 분은 사회주택은 특히 청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밑에 분은 이렇게 세션을 이렇게 많이 너무 잘 짜여진 토론입니다. 멋집니다. 이런 격려해 주셨고요. 잘 모르겠고 사회주택이 부동산 투기를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희망을 표현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경기도용 사회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돼서 입주자의 관리비가 저렴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세요. 이런 희망을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몇 분은 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회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고 매우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발표와 토론 속에서 나왔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긴 질문인데요. 전체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 규모를 생각한다면 많은 편이죠. 생각한다면 사회주택의 입지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데 저희 그 규모로 또 계획으로도 한 3천 가구 정도로 제시됐는데 그 자체로 사회적 가치 창출이나 공공성 차원의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고요. 우리 그 행복주택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도 있어요. 행복주택과 사회주택의 차이가 뭘까요?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 외에 여러 질문들 격려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시간 관계상 다 담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그 행복주택하고 공공주택과 우리 사회주택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을 담당하고 계신 우리 팀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규모가 많지 않은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최 위원장님께서 한국사회주택협회가 전체 사회주택 그 공급기관이라고 할까요? 네. 어떤 협의 조직이고 그 다 모여 있는 조직의 그 정책을 총괄하고 계신 분이시니까 최 위원장님 앞에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최 위원장님부터 그럼 답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 댓글에서 저도 이제 봤습니다. 그 지금 현재 공공주택 물량에 비하면 상당히 미미한데 이제 어떤 사회적 효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요. 사실 뭐 공공임대주택도 뭐 1989년부터 이게 도입된 거라고 보면 이제 30년 지났는데 처음에는 아주 뭐 미미했지만 지금은 뭐 그래도 OECD 평균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지만 뭐 절대량으로는 세계에서 그래도 이 정도 하는 데가 많지 않은 수준까지 올라왔죠. 그 단계에서 좀 더 이제 버전업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다양한 공급 주체가 참여하는 첫 발을 띈 것이고,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좀 더 녹아드는 것이고, 아까 제 순서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잔여화된 복지 수단이라는 이미지를 벗어서 낙인 효과를 벗을 수 있다면 상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공임대주택 혼자서 현재 뭐 6%에서 뭐 향후 OECD 평균인 15%까지 혼자서 올라가기는 힘들 거예요. 근데 사회주택이 같이 이제 공급이 되면 이런 임대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면서 공공임대주택을 짓기도 수월해지고, 사회주택이 뭐 지금 공공주택 6%에 사회주택 6%에서 12% 되자는 말씀은 아니고, 사회주택이 1, 2%만 좀 더 들어가줘도 이 부분의 인식이 좋아지면서 더 많이 공급이 될 거라는 측면 하나. 두 번째는 이제 이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사회주택 공급 주체가 이제 임대관리, 시설관리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하는 게 있어서 예를 들어 향후 뭐 커뮤니티 케어와의 결합이라던가 지역에서 뭐 일자리 창출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영역하고 결합이 되는 부분이 좀 공공주택하고 약간은 뭐 차별화된 현재로서는 사회적 가치라고 하겠고, 이게 이제 공공주택으로도 전파가 돼서 임대 부분에 좀 어떤 공동체성이라던가 케어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중에 이제 그 비중은 작지만 사회주택이 혁신적이고 수요자 맞춤형이고, 그러니까 새로운 그 주거의 문화를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이 앞으로 이 지역 개발할 또 이렇게 나타날 공공임대주택의 모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하는 뭐 경제학에서는 그걸 정의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너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좋은 말씀 해주신 감사드리고, 우리 진 팀장님께서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사회주택 분양 진제일입니다. 네. 이 지금 말씀해주신 그 부분은 행복주택 그리고 사회주택 그리고 민간임대주택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네. 차이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상당히 궁금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이제 간단히 요약을 드리자면, 그 행복주택은 우리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은 그 어떤 영구임대 그리고 국민임대 많이 알고 계시는, 그리고 행복주택 그리고 장기전세, 뭐 분양전환 공공임대, 뭐 기존 주택의 또 매입임대, 여러 가지 이런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행복주택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토부가 사실상 주관하는 부분이 있고, 이쪽 LH에서 이제 많이 주관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행복주택 이 부분은 신혼이라든가 뭐 청년층,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대상으로 해서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민간임대주택은 일단 공공임대주택 부분은 아까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고, 민간임대 아까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이제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임대라든가 여러 가지 뭐 매입이나 건설 이런 부분들을 민간임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사회주택은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사실 주체가 먼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 주체가 주도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주체라고 하면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경제 주체가 사실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어떤 공공의 이익을 같이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공공임대주택에서는 대부분 이제 주거 취약계층의 부분들이 상당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그런 무주택자이긴 하지만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대 기간도 공공 임대 같은 경우는 뭐 30년, 뭐 50년, 영구 임대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국민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30년, 50년 이상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민간 임대는 뭐 8년 이상 뭐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주택에 우리의 사회주택은 15년 이상 정도 이렇게 지금 하는 부분처럼 이렇게 많은 차별화가 있습니다. 네, 아주 자세히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저희가 이제 남은 시간이 5분인데요. 우리 발표해 주신 그 남 국장님한테 마지막 그 발언의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그 사이에 그 올라온 발언 중에 질문 중에 그 안승용 선생님 말씀이 와닿는데요. 사회주택 사업을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위주로 생각하면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주택 사업은 주거복지 차원과 함께 주거 형태의 다변화 차원에서 중요해 보입니다. 소유나 임차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주거 형태를 만들어가는 토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미 이제 현장에서 우리 사회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남 국장님? 네. 마지막 발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게 우리 사회주택이 앞으로 가야 될 길입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소득이 낮은 분들, 이런 분들만 사는 그런 주택이 아니라 동네에서 소득도 좀 중간층도 있고 좀 낮은 층도 있고 장애인, 어르신, 청년, 신혼부부가 어울려 살 수 있고 타운을 이루고 그 안에 다양한 문화가 생기고 윗집 아랫집이 층간소음으로 다투는 게 아니라 1층에 모여서 함께 가든 파티도 하고 장터도 여러 가지 서로 물건도 바꿔 쓰고 나눠 쓰고 하는 게 사회주택의 이상적인 모습이고요. 이렇게 되려면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에는 시민들이 직접 출자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게 성장과 성장을 거듭해서 수천 호, 수만 호를 공급하는 주택협동조합으로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공공이 지원해서 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주체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에너지, 힘, 자원의 실제적인 모임, 그 다음에 지어진 주택을 함께 운영 관리하는 그런 모든 정성이 모아져야 사회주택이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하나 또 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이 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금융기관들 좀 사회주택 지을 때 저리로 많이 돈 좀 빌려주시고요. 빌려주시고 그 다음에 투자기관들 사회주택 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에 투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민간기금 중에 따뜻한 사회주택 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기업이 60억 정도 출연해서 사회주택 사업자한테 이제 저리융자 해주는데요. 기업 입장에서 이 돈이 없어지지 않고 사회공헌 기금이 계속 순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금, 사회주택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나눔재단이라는 곳에서 출연을 해줬는데 경기도 우리 사회주택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좀 참여해서 후원도 하고 기부도 하고 또 순환기금도 만들어 주시는데 기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어우러지면 우리 경기도의 사회주택은 뭐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럽지 않은 정말 지역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50분 동안 우리 팀장님께서 마지막 30초 달라고 하십니다. 네. 경기도청 사회주택팀장 김재일입니다. 네. 저희가 경기도 사회주택을 이제 조례를 이제 제정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말씀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좋은 의견 주셨지만은 우리 경기도 사회주택 120을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120은 콜센터입니다. 경기도 콜센터 이름 120이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도 사회주택 120이라 하는 거는 도 사회주택은 기존 공급 물량 위주에서 벗어나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1년에 2%씩 주거 문화를 혁신하고 인식 변화 등을 통해서 주거 불만이 제로가 되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최소화하고 순수 주거 기능을 회복하는 동시에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사회주택 발전 큰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팀 실장님 큰 각오의 말씀이 있으셨고
다른 발표자분, 토론자분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시군에서 우리의 그 내놓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살 그럴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네.